김기태 감독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상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브 리그를 보다 보면 FA 영입만큼이나 보상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FA를 데려온 팀의 경우에는 우리 팀에서 좀 보상 선수 출혈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반대로 또 FA를 뺏긴 팀의 경우에는 FA를 뺏겼지만 보상 선수로 좀 출혈을 최대한 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상 선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기 때문에 FA 영입 선수보다는 보상 선수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FA 선수가 더 나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인데요. 그렇지만 가끔은 FA보다 나은 보상 선수 혹은 FA만큼 좋은 가치를 보여줬던 보상 선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선수 영입에 대해서 많은 야구 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선수가 왔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토론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 스포츠 클래식에서는 성공한 보상 선수를 한번 순위별로 매겨봤습니다. 10위 김재성, 박혜민, LG 이적 보상 선수. 먼저 10위는 2022 시즌 박혜민 선수의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이적한 김재성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한 시즌뿐이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를 여기에 올려도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출발하는 부분은 조금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김재성 선수를 일단 넣어봤습니다. LG에서는 1차 지명 출신의 포수지만 전혀 존재감을 내보이지 못했던 김재성 선수는 삼성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올 시즌 타격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선수가 누구야 하는 물음표를 완전히 지웠는데요. 이제 삼성에서 강민호 다음 차기 주전 포수로 모두 김재성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보여준 타격 생산력에 아직은 부족한 포수 수비 안정감이 더해진다면 삼성의 경우 96년생의 김재성이 꽤 오랫동안 안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성 선수의 앞으로 활약도에 따라서 이 순위가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10위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9위 윤지웅, 이태근, 넥센 이적 보상 선수. 윤지웅 선수는 동의대를 졸업하고 2011년 전면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의 지명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전면 드래프트 3순위라고 하면 올 시즌으로 치면 김민석 선수가 롯데에 지명을 받은 그 순번인데요. 물론 당시의 풀과 올해의 풀이 다르지만 그래도 대졸 자완 선수가 3순위의 지명을 받았던 건 이 선수가 가졌던 잠재력이 충분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넥센에서도 당시 시즌에 첫 시즌부터 1군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윤지웅 선수인데, 아쉽게도 이태근 선수의 이적 당시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LG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지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경찰청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 선수로 이적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은 그다지 군입대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군입대 예정 선수라도 많이 데려오곤 하는데, 당시만 해도 감독들이 눈앞에 있는 성적, 당장 내가 내야 할 1, 2년의 성적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 2년을 쓸 수 없는 군입대 예정 선수를 보상 선수로 데려온 일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당시 LG 신임 감독을 부임했던 김기태 감독은 굉장히 대인배적 면모, 큰 그림, 숲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경찰청 입대가 이미 확정돼 있었던 윤지웅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이 김기태 감독의 큰 그림은 완전히 성공해서 윤지웅 선수는 제대 이후 LG의 자완 원포인트 릴리프로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LG에서만 통산 32홀드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렇게 LG는 보상 선수 같은 영입을 통해서 불펜 뎁스를 하나하나 촘촘하게 쌓아왔었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 이후 LG 야구하면 떠오르는 불펜 뎁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지웅 선수 이외에도 LG는 기아로 이적한 이대형 선수의 보상 선수로 신승현 투수를 영입해 불펜 뎁스로 잘 사용하기도 했었죠. 8위 손지환, 진필중 기적 보상 선수. 아마 배보다 배꼽이 큰 보상 선수의 원조가
손지환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손지환 선수는 LG가 마무리 투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아로부터 진필충 투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 보상 선수로 기아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손지환 선수는 당시 무주공산이던 기아 3루의 주인으로 완전하게 안착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아마추어 당시부터 좋았던 수비를 통해 3루를 단단하게 지키면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수비가 좋고 펀치력 있는 3루수로 기아의 하쿠너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반면에 이 진필중 선수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LG에서 마무리를 맡았지만 기대했던 활약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지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진필중 선수와 LG에 대한 인연은 정말 좋지 않게 끝났었는데요. 이후에 LG와 진필중 선수는 연봉 지급에 대한 소송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손지환 선수는 기아로부터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보상 선수가 아니라 선수 대 선수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아가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위 안영명, 이범호 기아 이적 보상 선수. 꾸준한 불펜 투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안영명 선수는 사실 보상 선수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보상 선수 이적 배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안영명 선수는 하나 지명을 받고 꾸준하게 하나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2010년 여름 불펜 보강을 위해 기아가 단행한 3대3 트레이드에 포함이 돼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여름 이후로 잠깐 한 반 시즌 동안 기아 유니폼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2011 시즌을 앞둔 스토브리그에서 이범호 선수가 기아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 보상 선수로 다시 하나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유니폼을 입지 않았던 기간이 이 당시 반 시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야구에 눈을 뗐던 분들은 안영명 선수가 기아로 왔다 간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좀 옅은 안영명 선수인데 이런 부분을 다 떼놓고 안영명 선수가 기아로부터 하나로 보상 선수 이적을 한 뒤 성적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선수로 되돌아온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2경기를 한화에서 뛰면서 선발과 불펜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2015 시즌에는 선발 투수로 10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불펜 필승조 역할을 하면서 13홀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팀이 필요할 때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안영명 선수가 최고의 투수였던 건 아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한화 투수진에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안영명 선수는 정말 성공한 보상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위 김승혜, 홍성은 두산 이적 보상 선수. 홍성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다시 두산으로 돌아간 양의지 선수처럼 두산을 FA로 떠났다가 다시 FA로 돌아온 그런 사례인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두 번의 이적을 했는데 홍성은 선수의 보상 선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상 선수마저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 이 홍성은 이적의 특징입니다.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한 김승혜 선수는 보상 선수로 합류해 2013년에는 불펜 스윙맨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고 2014년에는 아예 불펜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마무리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2014 시즌 54경기 56이닝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3.05, 1승 20세이브 4홀드를 기록하면서 이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당시 롯데는 김성배 선수가 마무리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김성배 선수가 2014 시즌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김승혜 선수가 20세이브를 올리는 활약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해 롯데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단 말이죠. 또 이런 활약 이후에는 SK로 이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기련 선수의 보상 선수로 마찬가지로 이적을 했는데 롯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반면 SK에서는 또 보상 선수로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영입, 다시 돌이켜봐도 기분 좋은 영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위 강승호, 최주환 SK 이적 보상 선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SK 보호명단에서 제외된 강승호 선수를 두산이 굉장히 발빠르게 잘 영입을 했습니다. 다소 과감하게 데려온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성공해 강승호 선수가 2루수 주전에 완전히 안착을 하게 됐었죠. 2021 시즌에는 안정적인 수비로 팀을 지켰다면 2022 시즌에는
방망이까지 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 시즌 134경기에 출전해 487타석, 타율 2할 6푼 4리, 10홈런, OPS 0.708을 기록하면서 리그 2루수 중에서도 수준 높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강승호 선수의 포지션인 2루수는 최주환 선수하고도 같은 포지션이죠.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FA 이적 선수 그리고 보상 선수가 같은 2루수 포지션에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올 시즌만 놓고 보면 강승호 선수의 기록이 최주환 선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두산으로서 더 좋은 점은 강승호 선수가 1994년생으로 앞으로 뛸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2루수라는 부분이죠. 데려올 당시에는 강승호 선수의 가치가 같은 보상 선수 출신이었던 박계범 선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승호 선수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A 이적 선수보다 보상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우는 또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정상호 선수의 LG 이적에 따른 보상 선수 최승준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정상호 선수는 기대를 받고 LG에 갔지만 4년 동안 안타 87개밖에 때리지 못하면서 정말 좀 실망스러운 활약을 했고, 반면에 최승준 선수는 임팩트를 보여줬던 시즌은 단 한 시즌뿐이었지만 2016 시즌에 20홈런에 가까운 19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보상 선수 부메랑을 LG에 제대로 안기기도 했습니다. 4위 임정우, 조인성 SK 이적 보상 선수. 김기태 감독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김기태 감독은 조인성 선수가 SK로 이적한 당시에 보상 선수로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1년차 신인 임정우 선수를 보상 선수로 데려옵니다. 김기태 감독은 사실 크게 지원을 받은 감독이라고는 힘듭니다. 들어오자마자 FA 선수가 많이 출혈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는 이렇게 보상 선수 영입이 굉장히 영리했다는 부분이죠. 임정우 선수는 당시 LG로 이적한 다음에 투수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2016년에는 아예 팀의 전원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67경기 동안 70과 3분의 2이닝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3.82, 3승 28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뒷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2016 시즌에는 LG가 정규리그 4위를 기록했고 와일드카드, 준플레이오프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였던 시즌에 마무리 투수로 멋진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LG로서는 정말 뜻깊은 보상 선수 영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임정우 선수가 이 이후에 꾸준하게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부상도 있었고 군입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지는 선수가 됐는데 현재는 2023 시즌을 앞두고 마무리 캠프에도 참가하는 등 부활을 위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임기영, 송은범 하나 이적 보상 선수. 김기태 감독의 숲을 보는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가 아니라 기아로 팀을 옮겨서도 계속됐는데요. 당시에 송은범 선수가 하나로 이적했을 때 김기태 감독은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던 임기영 선수를 과감하게 지명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윤지용 선수의 이강 선수 지명과 마찬가지인데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자기가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상 선수를 과감하게 지명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기태 감독의 과감한 결단은 2017 시즌 완벽하게 리바운딩하게 됩니다. 군 제대를 한 후 2017년에 바로 복덩이 같은 활약을 해줬었는데요. 선발 투수로 23경기에 등판해 11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고 3.6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8승을 얻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아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선발 투수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부분에 있는데요. 임기영 선수의 활약이 2017 시즌 통합 우승에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 시즌뿐만 아니라 임기영 선수는 이 커리어 하이 시즌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이후 시즌에도 꾸준하게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기아 투수진의 알토란 같은 역할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은범 선수는 하나로 이적해서 전혀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송은범 선수가 다시 부활한 곳은 하나가 아니라 LG였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는 임기영 선수가 계속 생각나는 이런 속쓰린 영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위 이원석, 홍성은 롯데 이적 보상 선수.
홍성은 선수의 이적의 특징은 보상 선수가 매우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홍성은 선수는 두산으로 돌아올 때뿐만 아니라 롯데로 이적할 때도 굉장한 보상 선수를 남겼습니다. 당시 신예급의 내야수였던 이원석 선수가 두산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원석 선수가 정말 가장 성공한 보상 선수 중 한 명인 게, 다른 말할 필요도 없이 이원석 선수는 두산에서의 활약만으로 FA 자격을 취득했고 삼성으로 이적해 보상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선수를 남기고 이적을 했다는 부분, 좋은 계약을 따냈다는 부분이 이원석 선수가 정말 성공한 보상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상 선수의 신분으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FA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가 대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원석 선수의 더 대단한 부분은 이후 롱런을 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FA 이적을 한 뒤에 다시 한번 FA 자격을 취득했고 또 한 번의 계약을 따내 아직까지도 삼성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력과 동시에 괜찮은 자기 관리가 동반되어야 가능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산에서만 이원석 선수는 617경기에 출전해 2004타석에 들어서 50개의 홈런, 2할 7푼 1리의 타율, OPS 0.753을 기록했는데요. 이 이원석 선수가 두산 소속으로 쌓은 WAR은 9.79입니다. OB 시절부터 통틀어서 이원석 선수보다 높은 WAR을 기록하고 있는 3루수는 김동주와 허경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어스 역대 누적 3위 3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보상 선수로 정말 좋은 영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1위 문동환, 정수근 롯데 이적 보상 선수.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보상 선수 이적을 얘기할 땐 꼭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상 선수를 데려와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카드를 맞춰보면 어떨까? 이런 보상 선수 지명 후 트레이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자체가 문동환 선수의 보상 선수 이적 사례 때문입니다. 정수근 선수가 롯데로 이적한 다음에 두산은 보상 선수로 문동환 투수를 지명했는데, 문동환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입고 시즌을 준비할 사이도 없이 곧바로 하나이글스와 트레이드를 감행했습니다. 최상병 포수를 영입하고 문동환 투수를 다시 하나이글스로 내줬는데요. 이렇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로 이적한 보상 선수는 한화에서 보상 선수 신화를 쓰게 됩니다. 당시에 문동환 투수는 90년대 아마추어 스타로 2000년대에는 좀 부상 이후에 한물간 선수,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2005년에 한화이글스에 부임한 김인식 감독의 믿음의 야구 아래에서 문동환 선수가 확실하게 피어났는데요. 2004년에는 좀 적응기를 가졌지만 2005년에는 26경기 등판해 173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47을 기록하면서 10승을 기록했고요. 2006년에는 아예 커리어 하이를 다시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31경기 동안 189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 3.05를 기록하면서 16승을 기록했습니다. 문동환 선수의 한 시즌 개인 최다승은 전성기 시절에 했던 99년 롯데 소속으로 17승을 기록한 게 최다승인데, 이거에 버금갈 만한 기록을 보여줬단 말이죠. 더군다나 한화는 이 당시 문동환과 함께 신인 류현진, 이렇게 원투펀치를 앞세워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보상 선수로 문동환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다면 한화 이글스는 이 시즌에 아마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는 못했겠죠. 그만큼 문동환 선수를 잘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문동환 선수는 당시에 2006년 초반 다승 1위를 질주하면서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문동환 선수를 보상 선수로 내줬던 팀인 롯데 자이언츠가 2006년 초반에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승 1위 문동환과 팀 순위 8위 롯데의 승수가 비슷하다, 이런 좀 웃지 못할 짤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사례인 보상 선수 10명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보상 선수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뭔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지켜야 할 보호 명단에 내가 들지 않았다,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롯데에서 LG로 이적하게 된 김유영 선수나 LG에서 기아로 이적하게 된 김대유 선수, 그리고 한화에서 LG로 이적하게 된 윤호설 선수 등 여러 보상 선수가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보호 명단에서 빠졌다기보다는 이 풀린 선수 중에 해당 팀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보상 선수 이적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FA 자격까지도 취득해서 보상 선수를 만들 수 있는 이적까지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스포츠 클래식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클래식이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조떼꾸알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과 연플리백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